안녕하십니까. 국선도 음양연구원의 대군 강대일입니다. 자, 오늘 제가 그동안 여러 차례 이런 강의를 했는데 전혀 지금까지 나왔던 역사하고는 많이 다르고 또 한 번도 밝혀지지 않았던 내용들이라 제가 누차 지금 반복해서 새록새록 보태가면서 우리의 진실된 역사,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진실된 실증 역사를 지금 밝히고 있는 중입니다. 자, 제가 그동안 우리 그 단군이라고 하는데 이 시대는 지금 천자로 우리가 내려오는 역사가 있어서 그 천자로 내려오는 역사 속에 우리의 그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정통 도에 의해서 우리의 찬란한 역사가 내려왔던 것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. 여기는 이제 연도수가 정확히 발표가 되는데 천원기 9764년 전에 우리 박산에서 이 하늘암도인이 선인들을 만나서 우리의 그 박돌법, 도법 비법인 비전인 박돌법 세 가지를 갖고 내려오시니 이것이 천지인의 생성 원리인데 이것을 우리가 수련법으로 잘 되어 있어서 이 천지인의 생성 원리를 음양합이라고도 하고 음양의 이치 그것을 합한 이제 이치가 되고 또 정통선이라고 해서 이거는 수련법의 명칭인데 이 정통선의 수련법에서 이 정은 우리 인체의 모든 갖춤을 이야기하는 수련법이고 그 다음에 통은 천지가 통하는 이런 수련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선법에 들어가면 이것이 천지 그러니까 우리 몸과 이 정신을 합하는 이런 수련법이 됩니다. 그래서 이것을 이제 몸과 마음이 정신이 다 합해지면 그때는 무궁조화의 전지전능한 인간으로서 명실공히 이 세상의 주인이 된다 이러한 수련법입니다. 자, 이렇게 이제 대단한 우리의 그 도법을 갖고 내려온 우리 그 박돌 민족은 동이족으로 군자국 시절부터 내려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 뒤로 여러 그 천자들을 통해서 중간에 도인들이 많은 도를 전했고 여기 계신 그 천자분들도 다 이 도에 능통해서 능히 나라를 다스리는데 부족함이 없고 모든 만민이 서로가 상생하면서 서로가 편하게 이렇게 살 수 있는 나라를 이끌었던 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한 9분의 천자분들인데 지금 다 밝혀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. 자, 이것이 이제 이 도인데 이 도를 수련한 분들이 이렇게 천자나 또 도인들이나 이렇게 도맥을 내려오는 분들이 있고 그 도를 또 일부 좀 닦아서 나라의 안위를 위해서 불사 때 또 이 전쟁사에서는 또 나가서 나라의 군사로 또 도인으로 나가서 전투에 참여해서 많은 적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이 나라의 안위를 위해서 애썼던 분들도 여기 상당히 많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. 자, 처음에 이렇게 하늘암도인이 이제 일대 도인인데 이분이 이 도를 갖고 내려오셨을 때에 이미 내려와 보니까 벌써 잡종교가 많이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어서 모두가 그 국민들의 돈을 갈취해서 자기의 그 영위만 목적으로 하는 잡종교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 당시에는 이 도를 다 닦고 내려온 분들은 선인이다 신선이다 해서 이러한 분들이 다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바로잡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입니다. 자, 여기서는 이제 우리 여기서부터 이제 찬란한 역사가 시작되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찬란한 역사와 이 대넓은 대륙 동이족이 그 농사지어 먹던 그 땅이 지금의 현 중국의 저녁이 다 우리 그 동이족 땅이었는데 그곳에서 모든 것을 다 교화시켜서 그 많은 민족을 다 거느리고 그 대륙을 지배하면서 살았던 이 동이족의 이 박돌법의 이 도의 근원은 도대체 어떤 것인데 하면 몇 가지 지금 알아볼 수가 있는데 자, 도란 무엇이냐 하면 천지 실체의 생성 원리요 인간 실체의 그 생성 원리다 하니 인간은 그 원리를 따르라.
이렇게 도는 정의하고 있습니다. 다음은 제가 적어서 안 썼는데, 그래서 도를 알고 도를 따르면 천지의 이에 합시라고,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이치에 우리가 맞춰 살 수 있는 몸이 되고, 그래서 또 인간이 도를 따르면 천지의 아들도 되고 주인도 된다. 여기서 지난번에도 얼핏 제가 좀 밝힌 적이 있는데, 천지의 아들과 천지의 주인은 무엇의 차이냐? 그래서 사람은 태초에 태어날 때부터 하늘의 아들로 태어나서 하늘의 자손이다. 그런데 이제 하늘의 주인이 되려면 이러한 그 도법, 천지 실체의 생성 원리, 인간 실체의 생성 원리를 모두 이러한 그 수련법에 맞춰서 천지인의 모든 생성 원리를 음양에 정통선의 그 수련에 맞춰서 몸과 정신을 수련하고 그것을 또 합쳐서 마지막 이 선도법의 수련까지 다 마치고 나면 명실공히 이제 이렇게 무궁조화에 전지전능한 인간으로서 이제 이 세상의 주인, 천지간의 주인이 된다, 이런 뜻입니다. 자, 이렇게 엄청난 이 우리 도법을 인류 최초로 우리가 9764년 전에 이 땅에 갖고 내려와서 세상에 펼치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쭉 내려왔는데, 그것이 지금 여기 도에 밝힌 내용을 보면 중간에 이 박산 북쪽 그 송화강 주변에 아주 가장 강력한 나라가 있었는데, 이 지금 1만 년 동안 내려오면서 많은 역사가 기록이 됐을 겁니다. 안 된 것도 있고. 그러나 1만 년 동안 나라도 많이 쪼개졌다가 또 모아지고, 쪼개졌다가 모아지고, 주인도 서로 바뀌고, 이렇게 된 과정이 있었는데,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라가 자꾸 갈라지고 모아지고 했냐라면 그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. 우리가 9764년 전에 이 도법을 박산해서 선인한테 받아갖고 내려와서 그로부터 약한 정확한 연도수는 없으나 예측을 해볼 수 있는데, 한 1500에서 2000년쯤 지나서 이 환강산에 한 도인이 놀러 가셨다가 여기에 그 화족 출신인 산고라는 아이가 그래도 그나마 심성이 좀 좋아서 이 상고한테 우리 박도를 전수해주고, 그 다음에 상고가 헌 오형제라는 아이한테 또 이 도법을 박도를 전수시켜줬는데, 이 오형제가 그 다음부터 이제 산 아래로 내려와서 많은 화족들한테 이 도를 조금씩 전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. 이렇게 해서 얘네들도 이제 박도를 배워서 뭐 막강한 그 이제 이 박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, 하나는 이 무공력이요, 또 하나는 도력입니다. 그래서 다 배우지 않아도 한 두 가지만 정도, 여기 정통선에서 통기법까지만 배워도 엄청난 무공력과 도력을 지니게 되는데, 이렇게 지닌 자들이 이제 화족들 속에서도 많이 나타나니 그들의 힘이 규합이 돼서 그때부터 우리 이 화족과 우리 동이족의 다툼은 시작이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 박도를 열심히 닦을 때는 우리의 그 동이족 땅인 대륙을 다 지배해 왔고, 또 우리가 박도를 조금 멀리해서 힘이 좀 약화될 때는 또 이 화족들이 힘을 규합을 해서 그들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또 이 군자국을 내줬던 역사도 있습니다. 그래서 유일하게 그때의 그 그악태자 편에서 보면은 여기서 화족과 그 전쟁사가 있는데, 이 화족과 이 동이족의 이 전쟁사가 바로 여기서 도력과 무공력의 대결이 여기서 펼쳐지는 전쟁사가 지금 생생하게 나와 있는데, 여기에서 전투의 마지막 장식을 한 인물이 이 그악태자 시절에 그악태자하고 그 다음에 이 가리켜놓은 산고의 바로 밑제자 오형제하고의 그 마지막 군자국을 패권을 놓고 대립이 되는데, 이때에 누구의 도력과 무공력이 뛰어나에 따라서 이 나라의 운명이 좌지우지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때 많은 도인들이 나타났는데, 이 그악태자를 가리키신 이 원초 할아버지 손주 원초의 또 동생 누이인 그 원소가 이 그악태자와 그악태자 누이인 아랑공주 이 둘을 각자 둘을 가리키고, 또 위에서는 원초 할아버지가 많이 지도를 하셔서 그악태자가 엄청난 도력과 무공력을 지녀서 마지막
전쟁 때 이 오형제 5대1로 마지막 대결을 벌일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오형제를 제압함으로 해서 다시 군자국을 회복하는 이러한 전쟁사가 있는데, 이거를 조금 더 지금 이제 줄여서 얘기지만 깊이 들어가면 이 우리 동족 전 대륙을 한성 한성 침범을 해 들어가는데, 거기에는 뭐 지금에 있는 모든 성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. 뭐 길림성이나 또 그 옆에 뭐 홍안성이나 무슨 성이나 그 옆에 뭐 몽고성이나 이쪽 많은 성들을 침략해 들어가면서 전투한 장면들이 생생하게 나와 있습니다. 거기엔 또 군자국의 장수들도 여러 나왔는데 그분들도 계시고,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도력과 무공력을 지녀서 우리가 찬란한 역사를 지금까지 이끌어오면서 우리가 세계 최초로 벌써 만년 전에 국가를 형성을 해서 그 전 대륙을 다 지배하면서 많은 거기에 민족들을 교화시켜서 우리가 이끌어왔던 이런 최초 국가의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 선조인 동이족들이었던 것입니다. 이 동이족의 박도라는 것은 실로 정말 놀라운데, 이것이 또 이제 내려오면서 두 가지로 또 갈리게 되는데, 하나는 이것을 말만 듣고 머리로 생각하고 글로만 옮기는 이 이입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, 또 한쪽에서는 이것을 행입을 해서 실증적으로 이것을 다 도를 닦아서 체득한 분들은 계속 내려왔는데, 그 중에 많이 이제 조금씩 한 사람들도 있고, 보통 뭐 여기에 지금 세단도사 이 들머리 나라의 세단도사도 보면 이분이 그 학태자 후손인데, 이 밑에 그 배우던 제자들이 수십 명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. 이 수십 명 중에는 이 화족도 좀 끼어 있고 우리 동이족 후예들이 다 대부분 배웠는데, 이때 수십 명이 다 이 세 가지를 마친 건 아니고, 뭐 한 가지도 마치고 두 가지도 마치고 뭐 세 가지도 또 하다 말고 뭐 이런 많은 제자들이 탄생됐을 겁니다. 그 중에 이제 각처에서 또 자기 그 제자들을 기르면서 많은 무공력을 일렀으니 이 우리의 이 무공력들이 세계 곳곳으로 그때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고, 이 중국의 지금 기공, 무술, 또 무예, 또 도에 대한 모든 문헌과 실증적 무공력 무술들이 이 상고부터 우리 박도를 배운 상고부터 내려와서 오영제로 해서 그 밑으로 내려서 배운 많은 사람들이 약 한 8,000년 동안 중국 기공과 무술을 문파를 계승해 내려오니, 오늘날 그것을 오랫동안 잘 유지했던 중국은 지금의 중국인데, 이제 중국의 대륙을 저희들이 지배를 하고 우리 땅을 다 지금 장악을 해서 지배를 하고, 그네들이 현실에는 대국으로 이렇게 넓은 땅과 자원과 인적 자원을 가지고 지금 세계를 누비고 있습니다. 그러나 이들 속에서는 우리 동이족 후예가 대다수고, 또 이 동이족 후예들이 지금의 중국의 지도자급들로 거의 대다수가 있을 것입니다. 왜 그러냐면 이 화족과 동이족의 타고난 이 천성이 다르고 또 모든 재능이 달라서 지금 일본이나 중국의 많은 지도자들은 다 우리 동이족 후예들이 거기 가서 큰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. 이 한중이라는 삼국은 참 묘하게 엮여져 있는데, 이것이 근본으로 따져 올라가면 바로 하늘암 도인이 박산에서 받아 내려오신 이 박도, 이 도법 세 가지를 배워서 쭉 가르쳐 내려오니, 이것이 서로 이제 분쟁이 되면서 다툼이 되고, 이것이 이제 나라가 여러 개로 나뉘어질 때가 있고, 이렇게 해서 1만 년 동안 역사가 찬란하게 내려오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지금은 뭐 단고시대 고조선이라고 하는데, 이때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라를 잃은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는데, 바로 이 박도를 제대로 닦지 않고 태평성대를 누리다가 그 화족들이 그 사이에 또 이 박도를 배운 이 산고의 후예들이 화족들이 또 힘을 규합을 해서 많은 인적 자원을 갖고 무공력을 갖고 침략해 들어오니, 고조선은 태평성대를 누리다가 힘이 약해서 그냥 나라가 붕괴된 것입니다. 말 그대로 멘붕이죠. 멘붕 상태에 있다가 붕괴가 된 것인데, 이러한 이제 시대가 다 가고 이제 조그맣게 나라가 막 흩어지고 있을 때, 바로 지금의 역사학자들이 밝혀놓는 뭐 삼한이라든가 삼국이라든가 또 이런 여러 가지 나라들이 많이 생겼는데, 그때 이제 마지막 우리가 고조선 다음에는 이제
고구려가 그나마 이제 지금 그 우리 박산 그 위쪽 지역을 넓은 영토를 지니고 화족들하고 다투고 있을 때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상당한 그 무공력을 가지고 영계서문이 잘 지켜지고 있었는데 영계서문 이후로는 그러한 무공력을 지닌 자가 없어서 결국은 고구려가 멸망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멸망이 아이러니하게도 말입니다. 이 삼국 시절에 이때가 이제 그 신라 백제 고구려 시대인데 이 신라에 바로 이때에 누가 나타나냐면 이 박도의 도맥을 그대로 다 이어내려온 김풍기 도인이라는 분이 다 이 박도를 완전하게 세 가지를 배워서 득도를 하고 그 막강한 무공력과 도력을 가지고 신라 때 나타나서 바람 타고 구름 타고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이곳저곳에서 박도를 많이 전수했다 하는 것입니다. 이때 이제 지금쯤 예측해 보면 이 풍류도인이 그 찬란했던 지금 우리 동이족 전 대륙을 화족들한테 빼앗기고 살다가 이 풍류도인이 세상에 나오셔서 그 시절 동이족들이 전 대륙을 지배하고 있던 시절을 다시 회복하려는 마음으로 신라인들에게 이곳저곳을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많이 박도를 전수시켜줬는데 그 다니는 모습이 하도 멋스러워서 그 당시에 신라인들이 그분을 풍류도인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니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풍류도가 된 것입니다. 그래서 지금은 뭐 풍류도가 무공으로만 내려오는 쪽도 있고 우리의 도루도 이렇게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무공은 그냥 무공이고 이 정통 도맥으로 내려오는 도맥은 따로 있습니다. 이때에 이제 이 신라에서 이 풍류도를 다시 부활을 시켜서 많은 국선들이 이제 이 낭도들이나 이런 그 사람들을 많이 가리켜서 배출을 하니 그의 풍류도인이 가리켜놨던 그 무공력의 일부들을 배워서 이제 삼국통일을 하게 되는데 이때에 이 신라의 힘으로만 된 게 아니라 화족들의 힘을 빌어서 하니 고구려는 다시 또 그 위로 넘어가고 신라가 조금 나라를 유지하다가 신라가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데 이때에 이제 좀 지금은 아쉬운 것은 이 풍류도인의 말을 듣고 신라인들이 전체가 다 이 박도를 제대로만 닦았더라면 이때에 비로소 우리가 이 대륙을 지금은 중국이지만 이 전 대륙을 우리가 다시 다 회복하고 옛 군자국 시절로 돌아가서 우리가 세계 역사의 중심에 서서 가장 위대한 민족과 가장 위대한 국가와 가장 모범된 국가를 만들어서 다시 회복해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마지막에 이제 이 신라 때로 이렇게 보여집니다. 근데 신라는 이걸 이루지 못하고 결국은 신라도 멸망을 하고 그 사이에 또 이성계라는 인물이 태어나서 이수선이 새로 생기니 이조 시대는 그나마 이제 풍류도인이 가리켰던 이 풍류도가 조금씩 보급이 되다가 이조 시대에 와서는 완전히 소멸이 돼서 아예 문헌까지도 없애버리는 이런 아주 참담한 역사가 이조 시대에 쓰여지는 게 되는 것입니다. 자, 이때 이제 그 김풍기도의 풍류도인이 이 신라인들이 풍류도를 배우기를 거부하고 자꾸 그 당시에 생긴 잡종교에 빠지게 되니 풍류도인은 한숨을 쉬며 마지막 그들에게 앞날을 많이 걱정을 하셨다고 합니다. 이 나라가 이 박도를 온전히 받아서 국민들이 잘 닦을 때는 나라가 번성을 했고 또한 이 나라가 박도를 멀리할 때는 나라를 빼앗기고 정신도 빼앗기고 나라 참담한 역사를 다시 쓰는 이러한 역사가 수없이 내려온 것을 너무도 잘 아시는 이 풍류도인께서는 심히 다가올 또 환란에 대해서 나라를 빼앗기는 이런 참혹한 아량고개를 넘어야 되는 정신 빠진 나라를 만드는 이런 앞날을 수없이 많이 고생을 하면서 염려를 하셨을 겁니다. 결국은 배울 자들이 배우기를 거부하니 이분은 할 수 없이 가까운 제자들만 몇 데리고 산으로 다시 들어갔다고 합니다. 이것이 풍류도의 마지막이고 이때 이 풍류도를 조금 배우신
이때 풍류도를 좀 배웠다고 지금 기록에 남아 있는데 이 고은 최치원 선생이 우리의 현묘한 지도, 현묘한 도가 있으니 이것이 유불선을 합쳐도 이 우리 도를 넘지 못한다는 그런 좋은 문구들도 많이 남기시고 이 천부경이라는 그 도에 대한 이치를 밝혀서 세상에 남겨놓으니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 천부경을 해석을 해서 우리의 찬란했던 역사 속의 그 경전을 가지고 많은 학자들이 또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. 자, 이래서 우리 이 천부경과 우리 박도는 한 맥인데 이것을 해석을 하도 분분하게 해서 지금은 어떻게 이야기조차 좀 어렵긴 하지만 그러나 세상이 참 정확하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없어졌나 하면 언젠가 다시 또 나타나는 것이 도입니다. 도는 세상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는 안 없어지고 이 도맥은 항시 벌써 1만 년 동안 도맥을 산중비기로 계속 내려오는데 이때 풍류도인의 바로 직계 밑에가 누군지는 지금 알 수 없으나 근세에 와서 이제 이 청산이라는 분이 청운도인을 만나서 수련을 지금 배우는데 이분이 보니까 이 풍류도인 도맥으로 받아 내려오는 분 중에 한 분인데 이 박도를 온전히 다 수련을 하고 다 배우신 뒤에 그 밑에 제자를 청산을 만나서 모든 것을 전수하니 또 이분이 이 박도를 온전히 세 가지를 다 전수를 받아서 명실공히 무궁주화법을 다 이루고 전지전능한 천지의 주인으로서 이제 모습을 갖고 이 땅에 나타나셨는데 그 배우실 때에 청운도인 위에 또 무운도인이라는 스승이 또 계셔서 이렇게 세 분이 산중에서 수십 년간의 각고 끝에 청산도인이 도법을 전수받고 이제 천지의 주인으로서 이 땅에 내려오셨으니 이 실로 이 엄청난 우리의 역사는 그 누구가 이해하고 그 누구가 알려라는 것입니다. 이렇게 천지의 실체의 모든 실체를 우리가 다 배워 체득하고 나면 비로소 하늘의 뜻과 땅의 뜻과 인간이 해야 될 모든 갖춤을 다 모두 갖추게 되니 인간이 이 땅과 하늘의 주인이 돼서 하늘도 다 우리가 알아서 관리를 하고 땅도 우리가 다 다스리고 모든 땅에 난 생물들은 우리가 다 보살피면서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것을 우리는 지상선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상이 이제 곧 돌아온다고 해서 그것을 후천개벽이다 또 지상천국이다 또 누구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나오고 요즘에 와서는 또 이것을 어떻게 다 바꿔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예를 한번 들어보면 환인이 9,000년 전에 박산에서 천부인이라는 세 가지 도장을 받아갖고 내려서 많은 민족을 교화시켜 살았다고 하는데 그 천부인이라는 실체도 없고 환인은 누가 문헌을 처음에 남겼는지 모르나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또 하나의 역사가 있는데 오늘 이 설명을 들어보시면은 그 환인이 가져내렸다는 천부인이 무엇이며 또 환인은 어떠한 존재고 그 역사가 어떻게 내려왔는지 바로 이 박도에서 다 밝혀내고 있으니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시리라 사료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풍류도가 내려오다가 이 청산도인이 1967년도에 세상에 나오셔서 하늘 땅 이 천지인의 주인으로서 이제 모습을 갖추고 나오셔서 국선도라는 이름으로 이 땅 우리나라에 이것을 모두 공개해서 가리키니 이분들의 이제 배워왔던 그 하늘암도인부터 내려오는 정통 우리의 박도의 그 도맥의 그 무공력과 도력을 보면 실로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지닌 분들이 이분들입니다. 이래서 이제 우리가 천지의 아들과 하늘의 주인, 천지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명확하게 이런 수련법이 있어서 수련을 하지 않은 자는 그냥 하늘의 아들이고 이 수련법을 다 배워서 전지전능한 비로소 이제 하늘의 그 천지의 주인이 되는 분들은 우리의 박도의 도맥을 다 이어 내려온 분들 뿐입니다. 그런데 지금도 이제 곳곳에 들리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어보면 이런 박도를 그대로 전하신 분이
불과 몇 분 안 되시는데 1만 년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역사문헌에 나와 있다고 지금 세상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지금 넘쳐나고 있는 중입니다. 자, 제가 오늘 처음 밝히건데 이 9764년 동안 온전하게 이 천지인, 천지의 주인으로서의 모습을 가진 분들은 단 28분이라는 것입니다. 자, 제가 조금 전에 환인이 천부인을 받아갖고 내려왔다라는데 이것이 하늘암도인이 갖고 내려온 도법 정통성 3가지고 그것의 이치가 천지인 실체의 생성 원리라는 것도 오늘 제가 다 이렇게 밝히니 이 천지인의 실체 생성 원리인 이 정통선 도법 비전인 3가지를 받아 내려오신 하늘암도인을 누가 중간에 한자로 표기를 하다가 환으로 밝을 환자 광명 이렇게 해서 환자를 쓴 것이 오늘날 환인이 되고 환국이 되고 이렇게 변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나 이 우리 박도에는 그대로 다 그 실체가 있고 그것을 지금 이 시대에 진정한 천지의 주인이 되신 청산도인께서 국선도라는 이름으로 내려오셔서 그 실증을 보여주시는데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일본에서 또한 미국에서 수련의 결과로 그 무한한 무공조화법인 도력을 펼치시는데 이것은 수없이 많으나 그것을 지금 다 시간상 소개할 수는 없고 여기서 한 2가지 3가지 정도 소개를 한다면 자, 이 하늘암 도인이 도맥에 내려오는 하늘암 초대 도인이 이분이 초대 환인이 이제 되는 것인데 이분이 배웠던 것이 수련기가 몇 가지 소개가 되는데 수없이 많지만 그 중에 호흡을 코로 하고 폐로 하나 이 수련을 깊이해서 깊이 들어가면 나중에 피부로 호흡을 해서 물속과 불속에서 자유로이 지내기. 그 다음에 또 이제 선법까지 다 맞춰서 이 몸과 정신이 다 합일이 되면 몸과 마음을 하늘 기운과 함께 나누어 생사의 자유와 하늘에 날아다니기. 그 다음에 또 잠시 몸도 감추기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무궁조화법을 모두 다 익히고 초대 환인이요 하늘암 도인이 박도를 배워 내려온 분이 세상을 구해서 그때부터 우리의 찬란한 역사가 시작이 돼서 오늘날까지 왔다. 이런 이야기로 집약이 되는 건데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 치악산 도인은 이 신라 때나 신라 막 전이나 이때 태어나신 분 같은데 이분이 또한 이 김풍기 도인인데 이분이 이 도법을 배운 게 누구냐 하면 이 치악산에 있는 치악산 도인이라는 분인데 이 치악산 도인이라는 분도 역시 하늘암 여러대 제자로 이 박도를 온전하게 다 받아 내려온 천지의 주인이 되신 분인데 이분이 이 김풍기 청년을 만나서 모든 도법을 전수하니 이 김풍기 도인이 이 신라 때 다시 한번 우리의 대륙을 지배했던 찬란한 역사를 꿈꿨던 이 박도의 천지의 주인 올거든 이 도맥을 이어온 분이 지금 풍류도인이라고 하는 풍류도의 이 시대의 창시자가 되는 것입니다.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온 분이 이 청산도인이 이 시대에 나서 국선도라고 다시 폈으니 이 하늘암 도인이 갖고 내려오신 박도가 이렇게 수천 년간을 1만 년간을 내려오다가 대를 이어 내려오다가 신라 때 한번 나오고 그때 또 이루지 못한 것을 다시 1000년이 넘어서 우리가 이 청산도인이 또 이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또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여기 환인으로 얘기하면 28대 환인이 이 세상에 다시 내려오셔서 세상을 올바르게 잡으려고 하나 또한 지금도 모든 이들이 다 잡종기에 빠져서 이 올거든 이 우리의 전통 도법인 이 박사 선인들한테 받은 도법을 지금도 멀리에서 국선도 수련자들이 많지 않고 앞으로 다가올 재앙만 기다리고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모든 인류와 우리 민족들은 참으로 불쌍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. 자, 앞으로 많은 예언가들이 괴질이 오고 이 세상에 많은 재앙이 온다고 이야기를 하나 이것에 대한 대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. 현대과학도 막을 길이 없으려니와 또한 의학 가지고도 아주 불가한 것입니다. 우리가 유일하게 이 재앙을
환난을 막아내고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은 유일하게 우리 신체를 건강하게 하는 길인데, 이것이 요즘의 웨이트나 뭐 이런 자그마한 운동법 갖고는 절대 불가한 것입니다. 지금 사람들은 환절기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이 많으나 이 박도는 상상할 수 없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비법 중에 비법이니, 이것을 28대 환인으로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많은 인류를 위해서 이 좋은 도법을 세상에 펼치셨는데, 이분을 알아보는 자는 아무도 없고 오직 그냥 글로 내려오는 이러한 이야기들 속에 빠져가지고 글 갖고 한자나 몇자 가지고 해석하기 분분하니 세상은 아직도 멸하기만 하고 답답하기만 할 뿐입니다.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내려온 역사라는 게 기껏해야 고구려 시절이나 신라백자 때 써놓은, 이조 때 써놓은 책자들 몇 권인데, 이 내용들을 쓴 사람들을 보면 도닦은 사람은 없고 그저 글을 어디서 수집을 해서 정리해서 우리의 도를 전하겠다고 열심히 써놓은 글들에 지금 붙들려서 많은 사람들이 헤매고 있는데, 이것은 그 아주 빙산의 일각이고, 그거의 모든 근원은 여기 우리의 박도에 이렇게 제가 지금 다 소성하게 1만 년 동안의 우리나라 역사 인물들을 다 여기다 제가 명시를 해서 100%는 아니지만 충분히 이것만 가지고 우리의 찬란했던 역사를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제가 다 이게 지금 밝히고 있는 중입니다. 자, 이제 여기서 또 하나를 보면, 바로 이때 이제 공자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 그 군자국 신성국이라고 했는데, 왜 신성국이라고 했냐면 바로 이 박도를 배운 분들이 우리 군자국에 많았기 때문에 그들을 일컬어 신선이라고 했고, 그 신선들이 사는 신성국에 살지 못한 것을 한스럽게 남긴 말들이 지금까지 내려오니, 이것이 왜 공자가 한스럽게 글과 말을 남겼는지에 대한 이유는 아무도 알 길이 없으며, 이제 여기 박도에 의해서 그것을 분석해 보면 자명하게 나오는 것입니다. 자, 제가 초장에 도에는 글과 말로 들어가는 이입이 있고 몸으로 실증을 다 체득해서 배우는 무궁조화법을 체득하는 행입이 있으니, 이 공자나 맹자나 노자 이런 분들은 다 모두 이 문헌을 남긴 사람들은 다 이입을 한 사람이니 실증적으로 이 도를 체험하지 않은 자들이라 이 도에 대한 근원도 모르고 여기에 대한 실증도 알 수 없으니, 그저 그 중에 하나 공자가 우리의 신성국의 신선들을 가서 같이 함께 배우지 못해서 그 아름다운 세상을 살지 못한 것을 한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글을 남긴 것이 오늘날 그것도 공자의 무슨 굉장한 문헌이나 되는 것이냐 많은 사람들이 일컫고 있으나, 이거는 공자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비참한, 정말 입 밖에 낼 수 없는 말을 해놓고 간 것입니다. 얼마나 그 실증 모습들을 그때 말로 듣고 알았으면 그것을 해보지 못한 걸 하늘 남겼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해본다면, 우리는 공자의 말에 귀 기울여